15년 전 태풍 속에서 사라진 제 아들이 재벌회장이 되어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의 쇄골 아래 세계의 전만이 유일한 단서였죠. 그런데 운명은 참 기묘한 게 제가 그 아이가 제 아들인지 확인하게 된 방법이 바로 목숨을 걸고 그의 딸아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도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박서연입니다. 올해 58살이죠. 바다와 함께 살아온 지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파도 소리가 제게는 자장가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곡조 같기도 했습니다. 특히 15년 전 그 일이 있은 후로는 더욱 그랬죠. 2009년 9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태풍 매미가 부산을 강타한 그날, 제 아들 민우가 여객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21살 대학교 3학년이던 민우는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죠. 엄마, 배 타는 거 무섭지 않아. 나 어릴 때부터 바다 보고 자란 영도 아들인데. 그게 민우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배는 거센 파도에 휩쓸렸고 몇몇 승객들은 구조됐지만 민우는 실종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죠. 남편 성우 씨는 한 달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그만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15년간 아들 없이, 이제는 남편마저 없이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매일 칼국수를 끓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남편을 잃은 외로움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3주일 전 남편의 장례식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평생을 뒤흔든 기적 같은 만남이 시작된 거죠. 남편의 장례식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9월의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검은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죠. 저는 상주석에 앉아 기계적으로 절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뻔한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성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키 180cm 정도의 단단한 체격, 짙은 눈썹,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쇄골 아래로 살짝 보이는 역삼각형 모양의 점 3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표식이었습니다. 민우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쇄골 아래에 특이한 점 3개가 있었어요. 소아과 의사는 선천성 색소성 모반이라고 했죠. 흔하지 않은 형태라고 역삼각형으로 배열된 점 3개는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사모님. 루멘홀딩스 류지연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뭔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가 향을 올리며 두 손을 모으는 자세,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각도까지도 민우와 똑같았습니다. 특히 향로를 잡을 때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먼저 내미는 버릇. 그것도 민우의 습관이었죠. 혹시 저희 남편과는 어떤 사이셨는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좋은 분이셨어요. 물류 쪽 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류지헌. 그 이름을 계속 되뇌었죠.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지금 민우가 살아있다면 36살이거든요. 키며 체격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그 점 3개. 하지만 성이 다르잖아요. 류지헌과 최민우. 혹시 제가 너무 간절한 나머지 착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엄마의 마음이 만들어낸 착시일 수도 있다고요. 그날 밤 저는 민우의 사진들을 모두 꺼내어 펼쳐놓고 봤습니다. 20살 때의 민우와 오늘 본 류지연을 비교해 보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같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다만 민우는 순박한 대학생의 얼굴이었다면 류지연은 차갑고 성공한 사업가의 얼굴이었죠. 세월과 경험이 만든 차이였을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내내 고민했어요. 류지연을 다시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혹시 제가 틀렸다면 그분께 신뢰가 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루멘홀딩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해운대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는데 로비부터 압도당하더라고요.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정장을 입은 직원들.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예약 없이는 회장님을 뵐 수 없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돌아서려 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류지헌이 몇 명의 임직원과 함께 나오더니 저를 발견하곤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뵈었죠. 최성우 씨 부인.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시군요. 잠시 시간 내드릴게요. 올라오세요. 예상외로 흔쾌히 승낙해 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 회장실에 올라갔는데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바다 전망이 숨막힐 정도였습니다. 민우가 실종된 바로 그 바다가 내려다 보였어요. 말씀하세요. 그는 소파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가방에서 민우의 사진들과 물건들을 꺼냈어요. 중학교 때 쓰던 야구 글러브, 고등학교 졸업사진, 그리고 쇄골의 점이 잘 보이는 수영복 입은 사진까지. 제 아들입니다. 최민우. 15년 전 태풍날 배에서 실종됐어요. 회장님과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특히 이 점 3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류지연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쇄골 부위를 만졌어요. 그리고는 경계하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죠. 죄송하지만 저는 류지연입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용도 절차도 모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한 번만. 그때 그의 얼굴이 한순간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차갑던 표정에 뭔가 간절한 게 스쳤어요. 아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는 말이라 당황했어요. 할인이라고 해요. 6살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지금 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혈액형이 O형 RH-입니다. 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희귀혈액형이에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O형 RH-거든요. 민우도 같은 혈액형이었고요. 저도 O형 RH-입니다. 류지연의 눈이 흔들렸어요. 정말이세요? 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그 아이는 제 손녀가 되는 거잖아요.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려 하세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아이가 살아야 하니까요. 엄마 마음으로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날 바로 부산대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종양내과 정혜솔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할인이의 상태를 보면 조혈모세포 이식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혈액형과 HLA 타입이 잘 맞는다면 말초열 조혈모세포 기증, 즉 PBSC로 진행할 수 있어요. 며칠간지 CSF라는 주사를 맞아서 골수의 줄기세포를 혈관으로 끌어올린 뒤 아페레시스라는 기계로 채집하는 방식입니다. 부작용은 없나요? 몸살이나 두통, 뼈마디 아픈 정도는 흔히 있고요. 드물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류지연. 아니, 혹시 민우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할인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활발하고 웃기를 좋아해요. 아픈 와중에도 간병인 아줌마한테 농담을 해서 웃게 만들곤 하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약해졌어요. 목소리에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엄마는 안 계세요? 할인이 엄마는 아이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우는 아빠. 만약 정말 그가 민우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었습니다. 첫 번째 GCSF 주사를 맞는 날, 류지연이 병원에 같이 왔어요. 괜찮으세요? 아프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주사를 맞으며 저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의자에 앉는 자세,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 모든 게 민우와 똑같았어요. 특히 제가 아파할 때 입술을 꾹 다무는 버릇까지도요. 혹시 어릴 때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5년 전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깨어났을 때는
일본 어선에서였고 그 집 할아버지가 저를 거둬주셨죠. 성도 그때 지어진 거예요. 류는 그 할아버지 성이었거든요. 그럼 한국말은 어떻게 아셨어요? 기억난 거죠. 처음엔 일본어만 했는데 차츰 한국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성공하면 언젠가 제 정체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GCFS 주사를 4일간 맞고 나서 드디어 아페레시스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일이었죠. 양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가 윙윙거리며 제 혈액을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30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좀 어지럽긴 했지만 견딜만 했어요. 류지연이 옆 의자에 앉아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런데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흔들리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기계의 경고음이 삐삐삐 울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교수님 호출. 주변이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버티세요. 제발, 버티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류지연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제가 중얼거렸는데 그때 휴대폰 문자 알림음이 들렸어요. 류지연이 한 손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내용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소 모자 관계 일치도 99.99%, 검사 결과 생물학적 모자 관계 성립.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제 손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15년 만에 들었던 그 호칭,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제 생명이 위험한 바로 그 순간에 아들을 되찾았다는 확신을 얻게 된 거니까요. 의료진의 응급처치로 혈압이 안정되고 채집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 더 입원해야 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부산항의 불빛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침대 옆 의자에는 류지연. 아니, 이제는 민우라고 불러도 되겠죠?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깨셨네요. 응. 민우야.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러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 두 번째로 들은 그 호칭은 더욱 선명했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봤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민우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깨어났을 때 기억이 완전히 없었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일본 어선의 류할아버지가 구조해서 병원에 데려가 주셨는데 뇌진탕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민우가 얼마나 아팠을까?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신원을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주셨고, 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성을 따서 류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됐어요. 민우는 천천히 15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도쿄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어요.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한국에 돌아와서 물류회사를 시작했대요. 왜 한국에 돌아왔어요? 꿈에서 자꾸 바다가 보였어요. 그리고 누군가 민우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게 너무 그리웠어요. 엄마 목소리였던 거네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는 언제 생겼어요? 일본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할인이 엄마인 유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인이가 3살 때 유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몰라요. 민우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할인이만 보고 살았어요. 회사도 키우고 성공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할인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병에 걸리고 나서 돈도 명예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할인이. 네, 엄마가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5년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서로의 이야기를 끝없이 나눴습니다. 이틀 후 퇴원하는 날 소아병동에 들렀습니다. 할인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조그만 얼굴에 링거를 매달고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가엾었어요. 6살이라고 하는데 4살 정도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할인아, 할머니, 민우가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할인아, 할머니 왔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작게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아빠, 목소리가 너무 작고 약했어요. 응,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할머니도 계셔. 할인이가 저를 보고 눈을 깜빡였어요.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할인이 낫게 해주신 할머니. 아이가 작은 손을 들어 유리창에 대더라고요. 저도 같은 곳에 제 손을 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과 손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할인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할인아. 할머니가 오히려 고마워. 우리 예쁜 손녀 만나게 해줘서. 할인이의 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혜솔 교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거부 반응도 없고 새로운 조혈모 세포가 잘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15년 만에 만난 아들이, 그리고 딸을 위해 홀로 버텨온 아빠가 보여준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할인이는 무균실에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할인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민우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도 들려줬어요. 할머니,
아빠가 어렸을 때도 이런 노래 들었어요? 그럼 아빠는 특히 섬지박이 노래를 좋아했어. 바다 보고 자란 아이라서 그런지. 할인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아픈 아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할머니는 우리 아빠 낳아주신 할머니죠? 그럼 할머니가 아빠를 낳았지. 그럼 저도 할머니 손녀가 많네요. 할인이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아이에게는 복잡한 사연보다 가족이 늘어났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민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차갑고 딱딱한 사업가 같았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도 자주 보였어요. 특히 할인이와 제가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엄마, 이상해요. 15년간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가족이 있다는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민우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할인이가 입원한 지 한 달 후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혼자 걸었던 날입니다. 그날 오후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할인이가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쁨과 감동이 섞인 그런 목소리였죠. 정말 우리 할인이가? 네, 간병인 아줌마 손잡고 복도 끝까지 걸어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제가 걸었어요. 진짜 걸었어요. 할인이의 목소리였어요. 예전보다 훨씬 힘차고 밝은 소리였죠. 그래. 우리 할인이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가 내일 바로 갈게. 할머니, 빨리 와서 같이 걸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되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얻게 되다니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할인이는 정말로 씩씩하게 걸어서 저를 맞아줬습니다. 할머니, 봐요. 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아직은 조심스럽고 느리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인아,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가 살려주셔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아이가 제 다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 작은 팔이 주는 따뜻함이란. 민우는 옆에서 지켜보며 계속 눈시울을 적시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고맙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우리 가족인데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할인이는 입맛도 많이 좋아져서 한 그릇을 다 비웠거든요. 할머니, 태어나면 할머니 집에 가봐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칼국수 끓여줄게. 와, 아빠, 할머니가 칼국수 끓여주신대요. 할인이가 민우에게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 칼국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깐 표정이 애틋해지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 한국에 돌아와서 부산 곳곳을 다녀봤어요. 뭔가 익숙한 곳을 찾으려고 그때 영도도 갔었거든요. 그래? 칼국수집들이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유독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었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었는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서연네 칼국수 네, 맞아요. 거기 어떻게 아세요? 그게 엄마 가게야. 민우는 깜짝 놀라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그때 엄마를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운명이 참 신기하지? 정말 신기해요. 할인이가 완전히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테이프에는 남편 성우 씨 글씨로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만든 건지도 몰랐는데 궁금해서 재생해 봤습니다. 딸깍. 서연아, 3월 15일이야.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을 떠나기 2달 전에 녹음한 것 같았죠. 루멘홀딩스라는 회사 회장이 나한테 물류 일을 의뢰했는데, 서연아, 그 사람이 우리 민우를 닮았어.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야. 거의 똑같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히 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쇄골 아래 점까지 똑같더라고. 그 역삼각형 점 3개. 민우 표식이 똑같이 있었어. 그리고 왼손으로 컵 드는 습관이나 생각할 때 고개 기울이는 각도까지. 모든 게 민우랑 똑같았어. 서연아, 나는 확신해. 그 사람이 우리 민우야.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하지만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말 못하겠어. 15년간 얼마나 고생했는데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해. DNA 검사라도 해볼까 생각 중이야. 서연아, 정말 만약에 내가 맞다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이 뭔지 알지? 엄마라는 그 말.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이 녹음은 그냥 지워버려. 네 마음에 상처만 줄 테니까. 녹음은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녹음기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구나. 민우가 살아 돌아온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저녁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빠가 남긴 선물이 있어. 다음 날 민우와 할인이가 함께 집에 왔어요. 할인이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뛰어다닐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할머니, 저 여기 처음 와봐요. 그래. 우리 할인이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그리고 아빠가 태어난 집이기도 하고. 민우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럴 거야. 21살까지 여기서 살았으니까. 저는 카세트를 꺼내어 틀어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민우는 깜짝 놀라더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민우는 한참을 말을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래. 아빠가 너보다 먼저 알아본 거야. 엄마는 바보같이 확신하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기억도 없고 다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 할인이가 제 무릎에 앉더니 물어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야. 와,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인이가 하늘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저는 15년 만에 아들과 손녀를 위해 칼국수를 끓였습니다. 민우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바지락 칼국수였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할머니 짱. 할인이가 열심히 먹으며 말했어요. 민우도 한 숟가락 먹더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맛, 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맛이에요. 정말 네,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밤까지 함께 있었어요. 15년의 공백을 메우듯이 끝없이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인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유치원도 다니게 됐어요. 민우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주말이면 꼭 할인이와 함께 제게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인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바다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죠. 이게 누구야? 할머니, 아빠, 저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가족이구나. 민우는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차갑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따뜻하고 정겨운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엄마, 회사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왜? 루멘홀딩스 대신 민우물산으로 제 진짜 이름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사업도 확장할 생각이에요. 칼국수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서연내 칼국수로요. 저는 깜짝 놀라며 웃었어요. 그런 걸 왜 해? 엄마 음식 솜씨가 너무 아까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일하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할머니, 저도 칼국수 만드는 법 배울래요. 할인이도 끼어들었어요. 그래. 우리 할인이도 배우자. 할머니가 다 알려줄게.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15년 전 민우가 사라진 바로 그 바다였죠.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들을 데려갔지만 다시 돌려준 바다니까요. 할머니, 바다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인이가 물었어요. 바다는 말이야.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돌려주는 곳이야. 할아버지도 아빠도 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 거란다. 그럼 바다한테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래. 고마워해야지. 민우는 파도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전 15년간 제가 누구인지 찾아다녔는데 정답은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래. 넌 박서연의 아들 최민우야. 그리고 할인이 아빠고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네, 엄마. 이제 영원히 곁에 있을게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나가면서 모래사장에 새로운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돌아왔어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예쁜 손녀도 생겼고요. 당신이 먼저 알아봤다면서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서연내 칼국수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사업을 확장해서 부산 곳곳에 체인점을 내기로 한 거죠. 1호점은 제가 운영하던 그 자리 그대로였어요. 개업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정혜솔 교수님도 오셨고 할인이 유치원 친구들도 왔고요. 할머니, 떡볶이도 파세요. 할인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주겠다며 나섰어요. 이제 7살이 된 할인이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가 되었거든요. 우리 할인이가 사장님이네. 손님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우는 정말로 회사 이름을 민우물산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할인이와 함께 가게에 와서 일을 도와줍니다. 엄마, 오늘 매출이 작년 같은 날보다 30% 늘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손님들이 정말 집밥 같은 맛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가족이 끓인 음식인데.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바닷가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는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처럼 요리사 될래요. 그래. 우리 할인이가 요리사가 되면 정말 멋질 것 같은데? 아빠도 도와줄 거죠? 그럼 아빠도 도와줄게. 민우가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때 파도가 크게 밀려왔다가 다시 나갔어요. 저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바다는 뭔가를 가져가기도 하지만 반드시 돌려주는 것 같아요. 15년 전에는 제 아들을 데려갔지만 지금은 아들과 손녀까지 함께 돌려줬거든요. 사람들은 바다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고맙게 생각해요. 바다가 있어서 민우를 잃었지만 바다가 있어서 다시 찾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내일도 같이 가게에서 일해요.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해야지. 파도는 계속 밀려와서는 나갑니다. 그렇게 반복되면서 때로는 가져가고 때로는 돌려주죠.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요. 15년 만에 돌아온 아들, 새로 만난 손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까지. 이제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파도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다른 모습이더라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박서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엄마의 마음, 그리고 기억을 잃고도 결국 엄마 품으로 돌아온 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 때로는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시간에 우리에게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바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가져갔지만 결국 돌려주었으니까요.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고 슬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파도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소중한 것들도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